팔당에서 전기자전거를 1박 2일로 빌려서 오늘은 일요일이라 전철에 자전거를 올리고 춘천을 갈까 합니다. 춘천에서 자고 내일 다시 자전거로 팔당으로 돌아오는 1박 2일 코스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이 와서요. 아들하고 둘이 떠납니다. 감사하게도 날씨도 참 좋아요. 자전거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왔습니다. 사람들 많네요. 와, 정말 북한강 자전거 길 너무 좋습니다. 북한강을 타고 이렇게 자전거로 아들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와, 아침에는 구름이 잔뜩이었는데 오후가 될수록 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와, 저기가 재즈 페스티벌이 있었던 자라섬이고요. 저희는 지금 자라섬에서 쭉 타고 남이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요. 아들 한마디 하세요. 엄마 고마워요 안 해? 남이섬 들어가는 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관광객들요. 와우, 장난 아닙니다. 남이섬 패스! 달리다 보니 이렇게 코스모스 한들한들 길입니다. 가평에서 청평으로 가는 국토종주 북한강 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강력풀 타러 가는 길이 아닌데요. 네, 되게 잘 해놨어요. 와우, 정말 강추입니다. 네. 청평의 한 강가에 이렇게 재밌는 말들이 있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삶에서 빠져나와도 된다. 그래도 사라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저는 아침에 팔당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고 남춘천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춘천역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공지천을 달리다가 춘천에 있는 공지천에서 하는 막국수와 닭갈비의 축제를 잠깐 구경을 하고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 것보다는 근처에 맛있는 데서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근처에 우성 닭갈비라고 거기가 유명하길래 갔더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웨이팅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맛있게 닭갈비를 먹었는데요. 진짜 사실 그렇게 춘천에서 닭갈비를 크게 기대를 하고 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춘천에 가셔서 닭갈비를 드신다면 저는 사실 닭갈비보다는 닭내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도 닭갈비집은 많거든요. 그런데 닭내장은 메뉴에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서울에서도 닭내장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가서 먹어보긴 했었는데 그닥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감동적이라거나 인상적이지가 않았는데 춘천에 있는 우성닭갈비에서 먹었던 닭내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뭐 소곱창 저리가랄 정도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소곱창하고 비교가 안 되죠? 왠지 곱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닭내장이 더 건강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닭내장에다가 여러 사리를 얹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우성 닭갈비집은 막국수는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닭내장, 저희 아들까지도 엄마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로 오면 닭갈비는 시키지 말고 닭내장만 2인분 시켜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닭내장이 정말 맛있었고요. 그렇게 춘천에서 이제 쭉 달리다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야, 정말 이제는 액티브 시니어구나. 유튜브에서 종종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서울에만 있다가 보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자전거를 타러 이제 북한강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제가 탔던 시간대가 조금 늦게 타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았고요. 아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설정 샷도 찍어주네요. 북한강 자전거길 너무 예뻤는데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 할머니셨어요. 그러니까 핏이라든지 정말 자전거 그 특유의 복장은 꽁꽁 다 싸매시잖아요. 다 싸매도 얼굴은 보이니까, 얼굴을 봤을 때는 정말 한 60대 중반? 60대 중후반이 돼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그 여자분 혼자서 자전거를 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시안 강촌에서 내리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내리셔갖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했더니, 서울에서 지하철로 자전거를 실어서 엘리시안 강촌역에서 내리셔갖고 북한강으로 거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다가 지치면 뭐 거기서 그냥 지하철 타고 다시 돌아간다고. 이게 가능한 게 일요일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날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그렇게 나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아서, 우와, 정말 저 연세에도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북한강길을 달릴 정도면 체력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런 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사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요즘 저의 노년에 대해서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북한강 바로 앞에 멋진 어떻게 바로 여기에. 집을, 전원주택을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개인 선착장까지 갖고 계신 거 보니까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야, 정말 북한강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나라가 새삼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그 치매에다가 대퇴보 관절 부러뜨리시고 폐렴으로 고생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노년을 바라보는 저의 인식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저의 노년에 대한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뭐를 조심해야겠다, 내지는 나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겠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다 보니까 더더욱 정말 삶은 유한한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건강하게 주어져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나에게 정말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감사하게도 아빠 간병인도 계시고 이런저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들과 함께 짬을 내서 1박 2일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50대라서 그런지 50km로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도망을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들도 회사를 11월부터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함께 여행을 길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짬을 내봤는데, 여기는 물의정원 옆에 있는 공원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를 몰래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참 예뻤습니다. 이렇게 보는 풍경들이 그리고 지금 물의정원은 정말 꽃이 흐드러져 가지고요. 저의 아들 초상권을 따지시는 분이라 얼굴은 못 찍고 가을 억새도 즐기고 정말 좋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가 부담이신 분들께는 전기자전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희 아들이나 저나 자전거를 많이 타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희 아들도 제가 처음에 춘천에 자전거 여행 가자 그랬더니
살짝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 자전거니까 괜찮다. 엄마만 믿고 따라와라. 이래갖고는 전기 자전거를 빌렸는데 아들도 엄마 이거 하나도 안 어렵고 이거는 뭐 운동이 된다는 사실 전기 자전거는 운동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기 자전거는 그냥 기분 전환하러 시외로 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차로 나가서 드라이브 나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상쾌한 그런 바람을 직접 맞이하며 이 자전거 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을에 날 좋을 때 정말 나가서 팔당 가서 전기 자전거 빌리셔가지고 북한강 달리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특히 물의 정원 쪽으로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대를 보고 가다가 딱 나오는 저 앞에 약간 노란색에서 오렌지빛 가는 저기가 다 그 꽃밭인데요. 지금 물의 정원은 꽃 축제입니다. 어, 영상인데? 저희가 청평에서 하룻밤을 묵었었는데요. 그때 모텔 주인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큰 아들이 있냐고. 저희 아들이 24살이고 제가 52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50둘의 엄마와 24살의 아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춘천을 1박 2일 여행을 한다라는 일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쉬워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나이인 것 같고 아무튼 정말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저는 저의 노년이 제가 북한강에서 자전거 타시는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60대, 70대 선배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나도 저 나이에도 저렇게 즐기고 있어야지 했던 그 느낌을 받아가는 게 정말 너무 좋은 여행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참 좋은 추억 남긴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북한강길을 그렇게 아들하고 가봐야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그 전에 혼자서 이렇게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혼자 가도 너무 좋은 북한강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당일치기로 혼자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자전거로 그냥 돌아왔었는데요. 그때
그 자전거 빌려주시는 주인 아저씨께서 1박 2일로 춘천 가도 좋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갔었을 때 만났던 모래정원이었고요. 그때보다 아들하고 갔을 때가 훨씬 일주일 뒤인데 꽃이 너무 많이 만발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인생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길요. 그 고난 안에서도 또 희망을 찾고 웃음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미국에서 노예들보다 노예를 부리던 백인들의 자살률이 더 높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노예들은 모여서 저녁에 힘들더라도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백인들은 그렇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웃음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제가 이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늘 개그 콘서트를 봤었어요. 아들하고 둘이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더 깔깔깔 웃으면서 많이 웃었던 그 웃음으로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가 힘들다면 재미난 거 보세요. 그리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고난을 향해서 니까지 것 내가 한번 이겨내 주겠어 라고 소리쳐 보시길요. 저의 요즘이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